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6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처음부터 그냥 시대를 줘버렸네요. 신석기 시대. 가상일과표를 만들었대요. 자, 여기 일과표 보시면 가가 비어 있어요. 이건 뭐 다른 일정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정답은 3번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예요. 신석기 시대에 할 만한 일이 이제 빗살무늬 톡이죠. 거친 무늬 거울이나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 철제 농기구는 당연히 철기 시대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요 일정표를 잘 보시면 식사는 아침과 저녁에 했어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꽤 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살기가 넉넉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루에 3끼 먹기는 힘든 이제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농경이 시작된 시기인 건 맞지만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던 그런 시대로 볼 수 있겠죠. 자,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 가 보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심지어 단군까지 나와 있네요. 자, 이 나라는 바로 고조선입니다. 이제 청동기 시대에 세워져서 위만 조선을 거쳐가지고 이제 한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고조선이 있었죠. 이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인데 이거 선지 쭉 보시면 바로 답이 올라옵니다. 8조 법이라고 불렸던 이 범금 8조가 있었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동해, 낙랑군과 외에다가 철을 수출한 나라는 금관 가야, 그리고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 거는 이제 고구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제가 가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야가 이제 변한 지역에서 발전이 됐죠. 그 변한 때부터 철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자, 3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대망리지와의 인터뷰래요.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했는데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당해 침략을 대비해서 국경을 튼튼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돼 있고 신라의 김춘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라가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 지원을 고려해보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 천리장성 축조 감독도 이분이 한 일이긴 한데 아마도 요거에 대한 가장 큰 힌트는 김춘추가 군사 지원 요청한 거에서 나오지 않았나 봐요. 이때 김춘추가 고구려를 먼저 가가지고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망리지, 이게 이제 원래 망리지, 대대로 이 관등이 고구려에서 가장 높은 재상급 관등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도 모자라서 대망리지가 된 거죠. 이 정변을 일으켜서 본인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심지어 그 당시 왕까지 죽이고, 그래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뭐 대단히 이제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었겠죠. 자, 어쨌건 이 연개소문은 이제 김춘추의 군사지원 요청을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연개소문이고, 뭐 김유신이야 신라 시대에 그 삼국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 그 다음에 장보고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그 청해진 이제 거기에서 그 해적들을 소탕하고 이제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분이고, 이제 흑치상지는 그 백제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 한 분이죠. 자, 4번.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쭉 읽다 보시면 이 비석이 오래됐는데 당시의 관등체계 및 골품제의 정비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랍니다. 자, 골품제 나오는 순간 신라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예요. 고국 천왕 때죠. 고구려. 고국 천왕입니다. 백성들의 긴급 구휼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나중에 태조 왕건의 흑창 내지는 그 뒤에 의창, 뭐 상평창 이런 걸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천행사 영고, 요건 이제 부여죠.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그 동해가 무천 이렇게 있었어요. 화백회의라 불리는 합의기구가 바로 신라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그 다음에 왕족인 부여씨랑 팔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이거는 이제 백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고요. 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백제의 대외 교류.
자, 금동대학로가 나왔고 무령왕릉이 나왔습니다. 자, 백제의 대외 교류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정말로 안 어렵습니다. 이거는 칠지도 1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근초고왕 시기에 일본에 보냈던 칼입니다. 이건 대단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칠지도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제의 고유한 문화, 이제 그런 고유한 문화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대외 교류, 왜 일본과의 교류를 상징하는 이제 대표적인 유산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아, 이거 진짜 멋있어요.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마총에 있는 요 천마도, 요 천마총은 신라의 그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호우총도 신라인데, 이 호우총 청동 그릇을 이제 통상 호우명 그릇, 호우명이에요. 우명, 호우명 그릇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우명 그릇에 여기 써 있는 게 보면 광개토대왕 이름이 써 있어요. 광개토지 호태왕 뭐 이래가지고 여기에 광개토대왕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광개토대왕이 있던 고구려 전성기 시절, 그때 이제 신라에 왜가 쳐들어와가지고 신라가 굉장히 위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신라의 그 뇌물 마립관이 이제 광개토대왕한테 이제 그 군대를 좀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오케이 하고 군대를 파견했죠. 이제 그때 있었던 그 상황하고 관련된 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관계를 뜻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광개토대왕이 이제 신라 땅으로 와서 왜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 왜가 가야 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쫓아갔죠. 그러면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이 이제 대가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료의 대무예는 가의 무왕으로 대조영의 아들입니다. 자, 성이 대씨예요. 심지어 대조영의 아들이에요. 이 나라 어디입니까? 발해. 자, 발해 무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문유에게 명령하여 당의 등주를 공격하는 등 대당 강경책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요 불렸을 때는 이제 선왕 때입니다. 무왕, 문왕, 선왕. 이제 그 무왕 같은 경우 이렇게 등주가 산둥반도예요. 이 산둥반도 공격하고 그다음에 흑수말갈도 공격하고 막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당나라랑 신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입장에서는 당나라 신라가 좋게 안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무왕 때는 대당 강경책을 펴지만 문왕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대당 친화책으로 좀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제도도 받아들이고 이제 뭐 삼성 육부제를 모방해가지고 이제 발해만의 독자적인 기구로 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선왕 때는 전성기였죠. 그래서 이때는 오경 15후 62주에 지방행정구역 체제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자, 마한의 소국 중 하나였다. 이건 이제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백제가 여기에 해당해요. 자, 상수리 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신라입니다. 광덕, 중풍의 연호를 사용한 건 고려, 특히 광종 때예요. 고려의 광종. 칭제 건헌하면서 연호까지 사용했죠. 자, 7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자, 신라의 14부 중 하나인데 왕의 명령 전달과 국가 기밀을 담당했다. 장관을 중시 또는 시중이라 불렀다. 자, 이 시중 하면은 많이 따라다니는 게 이제 집사부 시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의정부는 조선의 최고 권력기관, 그러니까 삼정승이 여기 있었죠. 재상 세 사람이. 자, 이 정당성이 발해의 최고 권력기구예요. 아까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들여왔다 그랬는데, 당의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근데 이제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그대로 안 들여오고 이제 뭐 정당성, 선조성 이런 식으로 이제 발해의 상황에 맞게끔 좀 바꿔서 이제 독자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도병마사는 고려시대의 이제 기관이죠. 자, 8번 갈게요.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촐락 문서의 일부를 정리했는데 민정 문서라고 불리는 이 촐락 문서가 이 나라의 조세 수치 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라고 돼 있어요. 자, 민정 문서 나오는 순간 이거 알아야죠. 이 나라는 바로 신라. 특히 통일신라인데 이제 뭐 신라를 찾아주면 됩니다. 뭐 통일신라든 그 전이든. 정답 볼게요. 자,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입니다. 화폐처럼 유통이 됐죠. 고추나 담배가 상품 작물로 재배된 거, 그 다음에 공인이 활동한 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조선시대 후기. 그 다음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게 바로 신라시대의 지증왕 때부터입니다. 지증왕.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민정문서, 이것도 이제 그 신라의 대표적인 그 조세제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그런 문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밑줄근 이 인물로 옳은 것은, 자, 호는 고운이고요. 신라 말기에 활동했대요. 빈곤과, 이게 당나라의 과거 시험이죠. 빈곤과에 합격했고 난을 일으킨 황소에게 항복을 권하는 경문을 써서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다. 요거 읽고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올렸다라는 거에서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바로 최치원 선생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경주 최씨의 시조이시기도 하죠. 뭐 경문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토황소 경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요 이제 난을 주도했던 요 황소가 그 경문을 읽고 정말 많이 놀라서 이제 난이 금방 진압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이죠. 이거 개혁안이 시무책을 올렸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치원은 육두품이고요. 당시에 이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극심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육두품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개혁안을 올리니까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진골 세력들이 어떻겠어요? 육두품 따위가 뭘 한다고 킥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치원 선생은 이제 자기 시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크게 좌절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이 통일신라 시대에 활동했던 육두품 학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두 분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문왕 시대에는 설총, 이분은 신문왕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은 진성여왕한테 위에 써 있죠. 개혁안을 올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요 강수도 그 통일신라 시대의 문장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부식은 고려 때 그 문벌 중에 한 사람으로 삼국사기를 쓴 분이죠. 자, 10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짐의 후사들이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힐까 걱정되어 후녀 10조를 남기니 후세에 전하여 귀감으로 삼도록 하라.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박수리. 자, 후녀 10조를 남긴 왕입니다. 나와야죠. 이 왕은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사실 이 박수리 장군은 왕건의 오른팔, 그 의제예요. 의동생. 그래서 이제 왕건의 오른팔로, 왼팔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오른팔은 육은필로 봐야 되고 왼팔쯤일 겁니다. 근데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이제 장군이에요. 자, 어쨌든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건데 이 왕건의 업적이 꽤 많죠. 당연히 통일군주니까 후삼국 통일했다라는 거고, 그때 이제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호족들에 대한 이제 포용 정책 및 견제 정책. 그래서 포용 정책으로는 뭐 역분전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정책, 사성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제 정책으로는 사심관 제도랑 기인 제도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는 서경을 중시하면서 북진 정책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훈요 10조를 남겼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흑창을 설치했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정답은 있죠. 바로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2번이 정답이에요.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이건 이제 세종대왕 때죠. 나선 정보를 단행한 거는 그 효종, 그 인조 바로 다음의 왕, 북벌론의 왕 효종입니다. 노비 안건법을 시행한 건 이제 이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던 광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